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촬영은 아까 응용역학에 이어서요. 2020년도 국가직 전공, 그중에 토목직, 토목설계 해설입니다. 총평은 아까 응용역학 시간에 전부 다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듣고 나서 토목설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설계는 전체적으로 문제 아이들 말씀을 드리면 평이했지만 응용역학보다 평이했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전공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뭐 지방직과 비교해서 단순 비교한다 할지라도 이번 국가직이 훨씬 더 어렵고요. 잘 보신 분은 늘상 존재를 해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아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응용역학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정도? 계산적 복잡한 게 많고요. 또 바로바로 또 외워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좀 기간이 좀 짧게 하다 보면 그게 능숙하게 여러분이 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구성은요, 아까 응용역과 마찬가지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나열을 했고요.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 한 문제, 아까 휨 인장 강도 구하는 문제, FR 구하는 문제를 갖다 집어넣고요. 역학의 성질 빵, 휨 부재 6문제,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똑같은 거 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치 인강도 묻는 문제는 뭐 2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중리치 C 구하는 것도 뭐 아까 복척은 부와 빗대서 2개가 나왔죠. 그런 문제. 전단과 비틀림도 똑같은 문제 유형이 위험담의 전단을 구하는 게 2문제가 나왔고 하나는 뭐 응용하는 문제. 특이한 게 있더라 보면 종착과 이유 문제를 안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성과 내구성 문제가 1문제. 그 최소 높이 구하는 거죠. 그 문제. 그다음에 기둥 문제 1문제, 슬래브 1문제, 기초 한마, 옹벽 하나, 아무거라면 없고요. PSC가 3문제, 교량 강호자 2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문제 문제 구성은요. A형 문제가 9문제고요. B형 문제 6문제인데 A형과 B형을 좀 나누기 좀 애매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B형이라고 뺀 거는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롭다라고 하면 단순 암기 문제인 A형 문제에서 제가 B형으로 옮겨놨고요. 실제 시험장에 여러분이 풀기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 문제는 다 C형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9개, 6개, 5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뭐 이거는 왜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눈필하고 이러면 잘 안 읽히는 거 아시죠? 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뭐 묻는 문제예요. 개수 힘 모멘트가 설계 힘 모멘트보다, 설계 힘 강도보다 작아야겠죠? 이하고, 설계 힘 강도는 강도 감소 계수에다가 공칭 강도 곱하는 문제인데, 또 이게 긴장하다 보면 기호가 또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피로감이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A형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2번 문제 잘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저는 B형으로 뺐어요. 사실 실제 뭐 내용만 생각하면 A형이 맞는데 자주 나오니까 계산이 좀 항상 걸리다 보여서 제가 B형으로 뺐고, 찍으신 분들 다 좋아요. 이거 4번 찍은 건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몇 가지, 이 노란색과 분홍색 경로 중에서 작은 거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은 빼고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긴장해가지고 4번 3075 찍고 이런 거는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경로. 우선 전체 폭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B 그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B 그로스는 다 더하는 거예요. 162 2번 있으니까 320이고. 자, 폭부터 계산해봅시다. 구멍이 2개 빠지는 승폭은 전체 폭 B 그로스에다가 구멍을 몇 개 빼주면 되는 거예요? 2개. 노란색 경로 좀 봐주세요. 구멍 2개 빠졌죠? D 홀을 몇 번 빼준다? 2번 빼준다. 그러면 얘가 320에다가 2 곱하기 홀이 얼마예요? 25죠? 거기 보시면 구멍의 직경이 25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25. 그래서 50 빠지면 270이죠? 210 이렇게 되는 거고. 저 같았으면 270에다가 잽싸게 두께가 10이잖아. 10은 먼저 곱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2700 나오잖아.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사실 거기까지는 갖고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긴장하다 보면 막 아예 안 풀 경우가 발생해요. 시간 촉박하면 안 풀겠죠,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는 구멍 3개 지나는 거 보도록 할게요. BN3는 전체 B 그로스에다가 구멍을 몇 개 지나간 거야? 하나, 둘, 3개가 빠져나간 거죠. 대신 제가 뭘 추가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경사 길이 개수만큼 바로 4게이지분의 피체 자승이라는 추가되는 식을 제가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몇 개 경사 길이가 더 추가된 거야? 한 번, 2번이니까 여기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크로스는 아까 320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홀은 25 더하기
4 곱하기 게이지는 높이 말하는 우리 게이지 측정한다. 이 높이 보는 거예요. 100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의 게이지. 요게 피치예요. 피치. P. 게이지는 얼마냐면 100. 피치는 얼마냐면 80. 요거에 뭐다? 자승.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상 그냥 요 결과는 그냥 바로 쓸게요. 아마 요 계산 또한 쉽지 않았을 거예요. 277입니다. 자, 둘 중에 작은 거 써야죠. 270이 작아요. 277이 작아요. 270이 작죠. 요게 바로 뭐다? 순폭 BN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순단면적 AN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단면적은 순폭에다가 얼마 곱한다? 두께 T. 그럼 아까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270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정답은 얼마예요? 2000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응용효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2020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 토목 설계 가책형입니다. 그래서 저 여기 플러스 친구나 다음 카페 보시면은 다 자료 공개돼 있고요. 근데 이제 혹시 또 그냥 요 유튜브나 요 강의만 보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프린터 없으면 보기 좀 불편하죠? 네, 그분들은 사이버 고시센터 들어가면 자료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2021년 대비기는 해요. 2021년도 대비 연간 커리큘럼 그다음에 시험 분석 제가 이거 촬영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험이 남아서 부정탈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2020년도 채용 인원이 얼마큼 됐는지 그다음에 2021년도는 어떨 것 같은지 응시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 다 제가 또 통계 내가지고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2번 말씀드렸고요. 3번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3번 문제 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줄 끝에 균형.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립위축 위치 C 구하는데 균형이란 말 들어갔다. C 밸런스는 이 공식이라고 했죠? 아무거나 구하는 거 아니에요. 베타 1분의 A 구하는 거 아닙니까? 됐고 문제에서 균형 첫 번째 줄에 그 균형이라 들어간 건 정의야 정의.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600 플러스 FY는 얼마다? 600T. FY랑 D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FY가 아마 또 거기 400이에요. 400이면 1000분의 600이니까 0.6이죠. 0.6에다가 D가 얼마예요? 280이니까 6 곱하기 28이 뭐 이 문제 정답이니까 얼마 안 걸리죠? 6번 어때요? 괜찮죠? 제 말 맞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3번은 어때요? 제 말 맞죠? A형 문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번을 무슨 문제 이용으로 뺐냐면 B형 문제를 뺐습니다. 제가 왜 B형으로 뺐을까요? 4번 문제를. 이거 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계산 빨리빨리 안 하시는 분들 계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눈으로만 풀고 풀겠지, 하겠지.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막 격투기 선수야. 응? 그러면 격투기를 샌드백 놓고 나서 막 치는 거 연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전 나가서 내가 칠 수 있겠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지. 이런 허망한 생각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펜을 갖고 직접 해보지 않은 것은 실제 시험장 가서 하기 어려워요. 똑같은 문제가 이미 있어요. 이 똑같은 계산 과정과 똑같은 난이도 문제가 이미 기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풀어보고 풀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시험장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됐을 때 이 문제는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얘는 PSC 강도 개념 혹은 내력 모멘트 개념이라고 합니다. 얘 구하는 방법은 M 하정 효과와 M 저항 효과죠.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나? 결국 외력에 의한 힘 모멘트와 우리 8분의 WL의 자순과 뭐가 같다? P는 저항. 요게 이제 내력 모멘트 강도 개념이죠. 긴장제 긴장력 P에다가 뭐 곱하는 거예요? 우력이 8기 Z인데 얘가 2P. 부호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현이 0이다? 마이너스. 하현이 0이다? 플러스에 저는 안다는 생각에 바로 쓸게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6분의 H. 제가 수업 때 알려준 공식이죠. 창작식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더 정답 나옵니다. 자, 이 P는 뭐냐면 PS 강제의 편심거리야. 선생님, PS 강제가 편심 없는데요? 얘가 중립측인데 지금 여기 놓여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0이 되는 거야. 결국 그냥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문제 정답이 나오는 거죠. 뭐 구하는 거죠? 이 P가 나오는 거죠.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이거 계산 잘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한번 넘겨도 상관없고 넘겨볼까요? P는 넘긴다라고 하면 8분의 WL의 자승에다 이 P 구하는 거니까 이거 지워지면 그냥 6분의 H만 남는 거죠. 더하기 쓰면 안 되지. 뒤집으면 뭐다?
h분의 6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8분의 w는 얼마입니까? 30. 3만 쓸까? 계급장 떼고 30 쓸까? l은 10의 자승에다가 곱하기 h는 얼마예요? 500. 계급장 뗄게요. 단위 무시하고 푼다는 얘기예요. 500 곱하기 얼마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인 건지 볼까요? 자, 두근두근 된다. 5하고 하면 이거 하면 6. 66에 36을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8, 4, 32. 4 나면 8, 5, 40. 땡땡. 정답이 이제 1000단위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4500입니다. 늘상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4번 문제는 내용은 A형,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은 B형으로 분류해서 제가 전체 결정은 B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필렛 용접이죠. 아, 요번 시험에 또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강박관념에 시달리셨는지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KDS, 그러니까 구조 기준의 그 코드명을 일일이 다 적어주셨어요. 제가 답안지 만들면서 편했어요. 거기 있구나. 왜냐면 거기다 KDS 14, 31, 25 뭐 다른 문제 보면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이분의 어떤 성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필렛 용접 보도록 할게요. 강판 조절 겹대기 이음, 겹쳐서 이음을 한 거예요. 여기 노란색이 용접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우선 표기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치수가 있고요. 유효 길이가 있는데 보통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짝대기 2개. 여기도 용접을 했고요. 여기도 용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 그림 안 그려져요? 내가 그려준 거야.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거주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단속입니다. 여기 연속입니다. 이렇게 연속을 합니다. 요거는 교재 보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요 삼각형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왼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용접 치수가 되는 거고요. 뒤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유효 길이가 아니라 그냥 길이야, 길이. 얘는 뭐냐면 용접 치수. 얘는 뭐다? 용접 길이. 그냥 길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S냐면 여기 볼게요. S는 무슨 색으로 쓸까 생각 중이야. 여기 보시면 얘를 돌려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돌려서 단면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돌리면 이렇게 여기 삼각형 여기 그린 거 이렇게 삼각형 맞죠?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용접치수 S 요걸 쓴 거고요. 길이 L은 바로 요 길이를 준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L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정저항기 설계법에 의하면 설계 강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설계 강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항계수. 우리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 계수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다가 뭘 곱한다? 이게 공칭 강도예요. 그럼 공칭 강도 어떻게 구하느냐? 공칭 강도는 여기 보시면 저항계수에다가 인장 강도, 이 공칭 강도, FNW는 공칭 강도입니다. 이건 웰드 양자, 용접하다, 공칭 강도. 인장 강도의 몇 프로의 공칭 강도를 쓰게 되냐면 60%야. 여기 들어갈 숫자는 0.6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뭐냐면 용접 부의 유효 면적이에요. 용접 부위보다 유효 면적. 아직은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실제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몇 번 연습해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하정 저항기술 설계법, 한계상태 설계법, 이 기준 코드에서는 설계 방법에 따라서 식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통합돼가지고. 뭐만 바뀌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물 설계라고 해서 교량을 설계할지, 뭐 기초를 설계할지 설계 방법에 따라서 설계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이 저항계 수값만 달라져요. 설계 방법하고. 그럼 얼마냐? 하정 저항계 설계법은 얼마냐면 0.75. 한계 상태는 얼마냐면 0.80, 0.8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요. 하정 저항계 설계법이. 그러니까 진짜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0.75 곱하기 0.6 곱하기 인장 강도에다가 뭘 곱한다? 용접부의 유효 면적이죠. 그럼 용접부의 유효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가 어떤 극한의 상태를 내가 당겨서 했다라고 하면 이 필렛 용접된 부분이 찢어지면서 얘가 파괴되겠죠? 어떻게 찢어질까요? 잘 봐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목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표시한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안쪽으로 얘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 면적 부분이 지금 찢어지는 거죠. 물론 반대편에는 더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두께다라고 해서 기호로 A라고 쓰는 거예요. 목두께 A에다가 무슨 길이 곱한다? 용접 길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용접 길이 대신 유효 길이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얘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면적은 목두께 A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그냥 길이가 아니라 유효 길이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목두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계 상태도 마찬가지고 하정정의 성립법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해져 있어요. 이 용접 치수의 몇 프로 짧죠? 원래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1대1대 루트 2 공식을 구해야 되는데 뭐 지금 우리가 그거 말하는 건 아니니까 단도직접 말씀을 드리면 얘가 얼마냐면 얘 70%야. 0.7. 그래서 얼마냐면 0.7S. 시험장이다. 여기 나와 있는 S에다가 0.7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아까 이 용접 길이가 L이라고 했잖아요. 이 길이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실제 용접하다 보면 끝돌림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서 뭐 끝돌림, 물론 이제 제가 용접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길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손실을 한 번씩 빼줘요. 그럼 얼마만큼 손실을 빼줄 건데 그 손실량을 바로 용접 치수 S만큼 한 번 빼줍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이니까 몇 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총 이렇게 2번을 빼주는 거고. 만약에 진짜 이 그림처럼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용접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양쪽에 2번 한 거니까 여기 곱하기 몇 줄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2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나요?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출제자가 문제를 낸 거예요.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유효 면적은 AW는 유효 길이에다가 뭘 곱한다? 유효 목두께를 곱한다. 유효 목두께는 0.7S다. 용접 치수의 70%다. 이렇게 했죠. 또 2번. 유효 길이는 필릿 용접의 총 길이에다가 용접 치수의 몇 배를 빼줘요? 제가 이거 모의 테스트 막 했었는데 틀린 거 아니죠? 용접 치수 몇 배 빼줘요? 2번 빼주면 2번, 3번이 아니라 3번 어떻게 빼줍니까? 2배를 빼주면서 공지한다. 3번. 유효 목두께는 용접 치수의 몇 배로 한다? 0.7배로 한다. 4번. 단속 필렛 용접의 한 세그먼트 길이는 용접 치수의 4배 이상이며 최소 얼마다? 40mm 이상이다. 요거는 현재 해설 강의에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교재나 그다음에 요약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 수업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틀린 거 아니죠, 이거. 1번, 2번, 3번은 오히려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얕게 하신 분들이 4번을 헷갈린 거 아니에요? 벽체는 옹벽 파트가 아니라, 물론 옹벽 파트도 있어요, 여러분 교재 찾아보시면 있어요. 1장이었나? 2장인가? 그 3배 450, 뭐 4배 3배 450, 2배 300, 거기 나와 있는 부분, 거기 보시면 벽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옹벽의 전면벽은 벽체와 규정이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써야 되냐면, 그냥 딱 봐도 4배 500이라는 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구조 기준 통틀어서 4배 500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얼마예요? 3배 450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7번도 쉬웠죠? 나머지 보기도 뭐 일상 보던 얘기고. 보기 2번. 기초의 저면적 A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A 구하는 공식. 저면적 A 구하는 공식은 뭐보다 커야 돼요? 흙의 허용 지지력분의 P 무슨 하중이다? 사용하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하중이 아니라 개수하중, 그 다음에 허용 지지력이 아니라 뭐다? 극한 지지력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잘못된 보기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제 7번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다음 8번입니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슬래브에서 수축 온도 철근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재 나와 있는 얘기는 하지만 자, 수축 온도 철근 어떻게 됩니까? FI 400 이하인 경우와 400 초과하는 경우도 나뉘는 거죠. 400 이하는 얼마예요? 0.002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400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0.002 곱하기 FY분의 얼마다? 가령 만약에 FI가 500이다. 400 초과했죠? 그러면 0.002 500분의 400이니까 5분의 4 하면 0.8? 계산하면 0.001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한값과 상한값이 있어요. 하한값은 얼마냐면 0.0014. 상한값은 얼마냐면 여기 카메라 보이나요? 네, 상한값은 미터당 1미터당 1800 제곱밀리미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간격은 얼마입니까? 간격은 얼마다? 5배 450. 그렇죠? 그리고 수축온도 철근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정착되어 있어야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8번 문제 보기 한번 읽어봤더니 1번 하한값은 0.014다.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2번 5배 450이다. 괜찮다. 3번 이거 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400 이하다. 그럼 얼마에 그냥? 0.002. 만약에 400 초과했다. 그 식도 잘못됐어요. 0.002 곱하기 F5는 얼마예요? 200이 아니라 F5는 뭐다? 400이 돼야지. 많이 바꿀 거면 초과인 경우. 그러니까 얼마나 난 답입니다 라고 막 최대한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기 4번 잘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번 보도록 할게요. 지울까요? 전담 문제는 총 3문제가 나왔죠. 생뚱맞은 문제가 3개 나왔더라고요. 봐봐요. 전단 하나 VC 구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VC 구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요? 12번 이거 안 할게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D니까 이걸 틀리지는 않았겠죠. 보통 중량이니까 람다는 1. 얘기도 안 할게요. 12번 그런 문제 깔아주는 문제. 그러니까 실제 계산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 문제에서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다른 데서 좀 시간을 잘 할애했어야 되는 문제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시험장에서 그거 끝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자석인데 끝나고 나서 그렇다는 얘기지. 시험장에서 그거 막 상황 판단 안 됩니다. 정신없어요 여러분. VC는 뭐다? 6분의 1 BWD예요. 요게 몇 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다음에 VU 위험담에서 개수전단 구하는 공식 뭡니까 이거? 응? 단순부와 캔틀러브 나뉘는 거죠. 그죠? 단순부만 할게. 단순부만. 단순부만 합시다. 하도 자주 나와서 외우라고 한 거죠. 맨날 그 나와서 반력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WU 2분의 L 마이너스 뭐다? D. 이게 몇 번 나온 거예요? 지금 풀려고 하는 몇 번 문제죠? 9번은 직접 풀지는 않고요. 응용되고. 몇 번이 직접 푸는 문제가 있었냐면 난 그래서 문제 잘못 읽은 줄 알았어. 이거 왜 2번이나 물어봤을까? 이러면서 16번 이렇게. 얘는 대놓고 물어본 거. 대입만 하면 되는 거. 9번은 응용하는 문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건 있고요. 요거 풀어볼게요. 9번. 자, 지금 9번 풀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단순 지지된 개를 통해서 식을 예로 푼다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괜히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전단철근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최소 전단철을 배치해야 된다. 개체 전단은 이렇다. 이거 보니까 당황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떠오르는 어떤 관계도가 있죠. 그게 뭐였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맨 처음에 VC 구하고 제가 항상 수업 때 많이 해주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파이 VC. 나 지금 순간 촬영하는 분한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파이 VC.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3배 3파이 VC. 요거 내가 만든 창작식이야, 여러분들. 3파이 VC. 여기는 얼마냐면 5파이 VC. 뭐랑 비교한다? VU랑 비교한다. 자, V와 파이 VC는 중요하다. 항상 이야기하죠. 왜 중요하다? 작을 때, 클 때 나는데 클 때는 소요 vs. 소요가 뭐야? 나는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뭘 필요로 한다? 전단철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소요 vs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작다. 그러면 에이, 전단철근 저리 가버려. 나 콘크리트 혼자서 전단력 저항할 수 있어. 저리 가버려. 나는 소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를? 전단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경우의 수는 총 몇 개가 나뉘는 거예요?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긴장하지 마. 별거 아니에요. 자, 원래는 자, 얘를 소요 vs 없다. 이 부분에 전단철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필요 없죠. 하지만 제가 이러다가 실제 미 공병대에서 비행기 경락고가 와르릉 무너져가지고 망했다 이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 때문에 제가 비행기 경락고가 와르르 무너졌다고 했어요? 자, 그 당시에 뭐 엔지니어가 머리를 엄청 쓴 거야. 계산을 딱 해봤더니 무너질 이유가 없어. 쉽게 하면 콘크리트 설계 전단 강도가 충분히 뭐예요? 견뎌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굳이 전단철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 뭘까요? 건더스트과 크리프. 쉽게 말하면 건더스트과 크리프는 힘 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에는 영향을 미쳐요? 전단 강도에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문제 나오면 전단에 있어서는 혹은 비틀림에 있어서는 건조수가 크리퍼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정착끼리의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 당시는 필요 없었다라고 하면 정착끼리 그냥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실제 그 길이보다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균열이 경사면을 따라서 요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부터 만들어진 규정이 바로 D 또는 12dB 이상 정착 길이에서 더 길이를 확보하라는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었죠? 태생의 문제야. 전단 강도.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는 얘는 믿을 놈이 못 돼. 처음부터 얘가 나는 1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100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을 신설한 거야. 그러고 나서 전단처럼 필요 없다. 원래는 다 필요 없었는데 얘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번 은어 써도 되나? 쫄은 거야. 아씨, 전단철 A, B라 쓰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최소 전단철근은 둡시다 라고 신설 규정을 둔 거고, 얘는 전단청은일까요? 아닐까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어떤 문제에서는 전단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전단청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뉘앙스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야. 나중에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뭐다? 전단청 필요 있다 없다? 얘는 그냥 없다. 그럼 여기는 전단청은 필요하겠죠. 여기도 뭐야? 전단청은 필요하겠죠. 여기는 뭘까요? 전단청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필요 없다기보다는 전단청이 너무 과도하게 배근이 돼서 우리가 하는 건 사인장, 경사 방향에서 인장 균열이거든요. 인장이 아니라 내가 미친듯이 철근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가 있어. 인장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앞쪽으로 뭉개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전단철을 두는 게 무의미하다.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단면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우리 전단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하는 이 전단력에 의한 사인장 균열. 아까 그 비행기 경락고 무너졌다고 했죠. 엔지니어가 놓친 게 있어. 그 비행기 경락고는 갑작스럽게 무너지긴 했지만 반드시 사인을 보내요. 어떤 사인이요? 바로 경사 방향, 45도 경사 균열이 발생하게 돼. 반드시 그 경사 균열 이후에 급작스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전단이 가장 중요한 거? 균열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전단력이 더 크죠? VU가 여기 있는 것보다 389C, 589C 넘어가 더 클 거 아니야. 여기서는 스트럭 간격을 2분의 D 600으로 두고 여기서 스트럭 간격을 이것의 절반, S는 얼마다? 바로 얘 절반이니까 2분의 D 하면 4분의 D 600의 절반은 얼마다? 300 이하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창작식이라고 했죠. 학과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어차피 크기만 비교하는 부등식이잖아.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니까 VU 대신 소요 VS로 보기도 하고 38VC 대신 학교에서는 2VC, 58VC 대신 4VC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의 VS와 2VC와 4VC나 하얀색의 V와 38VC와 58VC는 부등식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말은 끝났으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풉니다. 9번 어디 갔나? 9번 문제 읽어봤더니 VC는 160이래요. 오! 이 사람 괜찮은데? 160. 아, 얘는 안 좋네? 얘는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뭐. W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40 곱하기 2분의 L은 얼마입니까? 길이가 8m. 미터로 쓸게요. 마이너스. 유효 깊이는 500mm니까 0.5m. 이렇게 하면 요거 4에다가 0.5 빼주면 3.5죠. 3.5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4, 5, 20, 30이 얼마다? 140이죠. 자, 그러면 방금 계산된 결과 한번 써볼까요? VU는 얼마다? 여기는? 여기다 쓸 게 좀 지저분하지만 140. 나한테 필요한 건 5C가 필요하죠. 5C는 여기 나와 이 VC에다 얼마 곱해야 되는 거예요? 5C는 0.75 혹은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4, 4, 16. 3 곱하면 얼마다? 120.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5C는 120이죠. 됐죠? 자, 요 상태에서 문제 보기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140인데 난 120이에요. 그럼 38VC는 얼마겠어요? 5C가 120이고 38VC는 뭐 계산해보면 많아 360이니까 아마 VU는 요 3번 여기에 해당하겠다. 그죠? 그러면 전단 철근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전단 철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소요 VS 있으니까 스트럭 간격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D 600m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얼마다? 2분의 D 600mm요. 9번 보기 읽어볼까요? 마음에 안 드네요. 1번 전단청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전단청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되죠? 2번 최소 전단청을 배치해야 된다. 선생님 보기 1번 이거 최소 전단청도 포함되니까 맞는 이거 중복된 보기 아닙니까? 에이 눈치껏 판단해야죠. 2번에서 최소 전단청은 있으니까 보기 1번은 최소 전단철근을 전단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응? 두 개를 같이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제 2번도 잘못했고 3번 개수정력 VU는 160이다? 아니라니까 140이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이렇게. 4번 개수 전단력 VU는 콘크리트의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한다. 콘크리트 설계 전단 강도 콘크리트의 설계 전단 강도죠. 이걸 초과한다. 넘죠. 얘는 120인데 VU는 얼마니까? 140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4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엄청 자주 나왔죠. 저 그냥 바로 식 쓸게요. FR은 유도 과정은 해설지에 있거든요. 바로 식 쓰면 BD의 자승분의 뭐다? PL 이렇게. 그런데 막상 풀려고 하니까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대입이 안 돼서. B는 얼마입니까? 150, 150. 그러니까 150 곱하기 150 제곱에다가 P는 얼마예요? 22.5에다가 단위 무시합니다. 22.5에다 원래는 10의 3승 곱해야 돼요. 길이 L은 얼마예요? A부터 D까지가 길이 L이죠? 옆에 튀어나온 거 곱하면 안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410초. 눈썰미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15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5의 제곱이 225야. 여기 지워주려는 의도야, 의도. 물론 평소에 어떤 역학이나 설계의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지. 물론 풀어도 상관없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익숙해진 그분들과 처음으로 이걸 계산하려는 그분들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선상이 출발 선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정답은 3으로 시작하는 게 이 문제 정답이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이 문제 정답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1번입니다. 11번은 철근의 응력을 구하는 거죠. 철근의 응력은 우리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완전 탄소석을 강도석기법에서 가정을 하고 항복 변율과 비교해서 우리가 구한 변형률이 이실론 S가 항복 변형률보다 뭐 어떻게 되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게 되면 이때는 이 높이가 바로 응력인데 얘는 뭐로 구하는 거야? 바로 후크의 법칙이죠. FS는 ES 입실론 S가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한 변형률이 항복 변율을 넘어간다, 뭐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다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FS는 뭐가 되는 겁니까? FY 강도설계법의 가정사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거기 보시면 나 이거 되게 황당하게 내가 시험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다가 다른 분 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 4번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책 보시면 FY가 얼마짜리예요? FY가 문제 보시면 400짜리. 근데 FS가 어떻게 400을 넘어가요? 400을 넘어가면 이상한 일이죠. 태생이 400짜리인데 모든 정답은 400 이하니까 그냥 아무리 봐도 4번은 이상하죠. 찍어도 1번, 2번, 3번 중에 찍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얘 구하는 방법은 우리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입실론 S 구하는 방법. 입실론 S는 혹은 뭐 입실론 T 여러분들 많이 보는데 C분의 D-C 곱하기 0.003이죠? 완전 공식이에요 이거. C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여기 중립축까지 앞쪽축 연달에서 중립축까지 거리니까 얼마예요? 200에다가 D는 앞쪽축 연달에서 인장척의 도심까지니까 300 마이너스 200 곱하기 0.003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300에서 200 빼면 100. 200분의 100은 2분의 1이죠. 0.003의 2분의 1은 0.00159. 항복변율은 생략합니다. FI 400의 항복변율은 제가 0.002로 거의 99단위죠. 얘는 0.001이니까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니까 정답은 탄성계수 20만 메가파스칼에다가 방금 구한 0.0015를 곱하면 혹시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시험장에서 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숙련돼서 앞자리만 딱 보고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저 아까 여기 0.001로 쓰면 웬만하면 이 상태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앞자리 탄성계수가 2로 시작하니까 2 곱해서 얼마겠어요 얘가? 바로 300 메가파스칼이죠. 지금 내가 푼 거는 마치 우리 답안지에 책 말씀을 드린 거지 시험장에서는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1번 말씀을 드렸고요. 12번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6분의 1 람다 루트 F 식의 BWD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
에이, 나 같으면 좀 나쁜 마음 잠깐 먹었어요. 아, 콘크리트의 설계 전담형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엄청 많이 질렸겠죠. 그때는 파이 곱해야 돼요. 이렇게.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단주가 되기 위한, 이것도 뭐 이미 나왔던 문제인데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 보통 길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는 회전 반경을 물어봤더라고요. 볼게요. 자, 세장비 어떻게 구합니까? 세장비 회전 반경 R분의 유효 길이 계수 K에다가 비지지 길이 L입니다. 여과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한 개 세장비와 비교해서 그거보다 작으면 단주, 그거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 세장비면 얼마인데? 우리 설계에서는 비횡구속 골조와 횡구속 골조 나뉘어요. 비횡구속, 횡구속되지 않았다, 좋지 않은 거예요. 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생각해봐, 내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발로 이렇게 확 밀면, 옆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면 금방 더 이렇게 무너져 버리겠죠? 이때는 얼마냐면 남자씨가 22고, 횡구속 골조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4 마이너스 12 그리고 M2분의 M1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외울 게 엄청 많아서 어려운 거 같죠? 근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면 외울 거 생각보다 얼마 없습니다. 내 생각이지만 뭐 영어는 당연히 감히 비교도 안 되고요. 영어가 훨씬 많죠. 100만 배 많을걸요? 외우는 거 뭐 있을까? 국사! 국사보다 외우는 거 양 얼마 될 것 같아요? 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10분의 1이 뭐야? 2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사가 더 쉬울까요? 얘가 더 외우는 게 더 쉬울까요? 국사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국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얘는 그냥 숫자를 이해관계 없이 외우는 거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한번 살면서 반드시 누구나 겪는 그 과정이 있어요. 구구단 외울 때.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 외운 거 기억나세요? 그거 엄청 안 외워지죠? 왜 안 외워져요? 구구단에 공식할 때 막 앞자에 따서 외우나? 영어나 국사는 앞자에 따서 외우고 막 재밌게 외우잖아. 근데 안타깝게 전공에서는 제가 그걸 가능하면 물론 이제 접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가 없어. 누가 구구단 할 때 앞자에 따서 안 외우잖아. 얘를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숫자 자체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딱 외우면 바로 딱 외워야지만 숫자 대비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암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요. 휘발성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우리 공부할 때 휘발성 장난 아니에요. 금방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량은 역학도 마찬가지고 엄청 전 적다고 봐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런데 엄청나게 외울 때도 고통스럽고 휘발성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특히 이거 싫어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나는 역학 어려워, 설계 어려워. 이거 죽어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왜냐면 관심을 갖고 자꾸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기억이 되는 건데 스스로가 싫다고 문을 막아버리고 방법은 또 계속 물어봐요. 또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냐고. 그럼 제가 뭐라면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되거든요. 어쨌든 혹시 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다수 방법은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아시죠? 지키는 게 힘든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단지라고 했으니까 문제 비행구속 골조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기 R분의 KLU가 얼마 이하다? 22 이하다. 이렇게. 얘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2분의 KLU가 얼마다? 회전 반경이다. 근데 문제에서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걸 통째 줬더라고요. 통째로 얼마 줬어요? 이거 통째로 얼마다? 3.3인데 당황하니까 이것도 잘 약분을 못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11로 약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2. 여기는 얼마예요? 11로 하면은 3인가요? 1.1. 뭐 단위수 무시할게요. 그럼 2하고 3이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R은 15, 1.5, 15, 150, 1500 그 중에 정답이니까 보기를 보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겠네요. 이렇게 150이 문제 정답입니다. 되죠? 다음에 14번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설목설계 문제에서 좀 가장 응용하는 문제? 이거 그리고 제가 생색내고 싶진 않거든요. 제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게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해설 강의 하면은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다른 뭐 공통 과목이나 뭐 이렇게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보다 보면은 이건 제 책에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수업했으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하면 그 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안 합니까? 안 나온 게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뭐 특정 과목을 지칭하기 좀 어렵지만 소재가 똑같은데 그게 뭐 안 나오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공 과목 특성상 어떤 다른 과목들은 마치 그 교재에서 안 나오면 큰일 생기는 것처럼 막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강사하면서 느낀 직렬별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그걸 어떻게 할지 말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 나온 것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틀릴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어쩔 때는 틀려야 되는 게 맞다고. 왜냐면 이건 작전이거든요. 작전이야.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예 이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봐보세요. C예요. 자, 압축력 C는 0.85 FCK AB, T는 ASFI입니다. 공충인강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식을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ASFI D-2분의 A. 그런데 두 가지가 없다는 게 이제 눈치가 채진 거죠. ASFI가 없어, 첫 번째. 그죠? 문제를 봤더니 AS 있어요? 없잖아. FI도 없죠. A가 없죠. 그런데 ASFI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압축력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얘랑 같으니까 C로 대체를 하면 되고 A가 없네요. 그러면 A를 구하는 식을 먼저 한번 떠올려 봤었어야죠. 0.85 FCK B분의 ASFI인데 아까 ASFI는 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C로 대체하고 자 0.85 잽싸게 뭐 찾아야 돼요? FCK랑 B랑 있는지 찾아봐야죠. FCK 있어요? 거기 봤더니 35 있고 그죠? B 있나요? B도 봤더니 400이 있고 그러니까 A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집어넣으면 그래서 압축력 C가 얼마냐면 문제 보시면 1190이죠. 1190 그 다음에 0.85 FCK가 35 그 다음 B가 400이죠. 저는 계급장 떼고 앞에 숫자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7로 먼저 약분하면 7호 35 7이는 7, 7, 49 이렇게 둘까요? 그 다음에 요거 85랑 170 하면은 얼마예요? 약분하면 1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2, 2, 50, 280, 170 맞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5, 4, 20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뭐 20분의 2, 2분의 2 얘는 뭐로 보는 게 타당할까요? 100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역시 예상대로 지금 봤더니 C가 아까 119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지우고 쓸게요. 여기는 1190 곱하기 아까 예상이 뭐였냐면 D가 550이더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가 되면서 100이 되면서 50이 되면서 이게 500으로 나오려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죠. 그래서 정답은 110 실제 시험장이다. 그럼 119 곱하기 5를 해서 정답은 595 1번이 이 문제 정답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음 문제도 15번 똑같이 공치인강도 구하는 문제예요. 다만 계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계산 싸움이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 찍는다라고 하면 사실 보통은 0.8을 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보기 2번에 좀 가깝게 붙게 돼요. 왜냐면 오차가 있고요. 보기가 오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답과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테크닉 방법은 정밀 계산이 먼저 우선시 되고 시간이 없으면 약식으로 ASFID 곱하고 그냥 8 곱하는 거로도 가능은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그래도 정답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음에 16번 똑같은 기출문제 아까 있었죠. 같은 문제 VU 구하는 문제고 저는 17번 보도록 할게요. 대세 잘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똑같은 문제 출제도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최소 두께 H 미니멈 구하는 거죠. 자, 하나는 일방향 슬래브 보나 또는 리브가 있는 슬래브로 보도록 할게요. 10부터 먼저 외우는지 볼까요? 단순 지지는 얼마입니까? 요게 20분의 제가 외우는 방법은 얘에서 맨 끝으로 가라고 했죠. 분모를 절반으로 줄여주면 돼요. 분모 요 20을 절반으로 줄여주면 이건 얼마냐면 10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순서대로 가는데 얼마씩 증가시키면 4씩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4씩 늘려주면 24분의 1, 28분의 1. 정리해보면 20에다가 숫자 보면 맨 뒤에 가서 10, 그 다음에 24, 28 이렇게 써주는 거죠. 밑에는 4를 빼주면 돼요. 빼주면 얼마냐면 빼주는 거예요. 16분의 1. 그냥 암기하는 패턴입니다. 마찬가 16을 맨 끝으로 갈 때 절반을 줄여주면 되니까 8분의 L 4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때는 2.5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18.5분의 L 그 다음에 21분의 L 주의할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화 슬러블의 모든 최소 높이는 얼마보다 커야 돼? 전부 다 100mm보다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구한 건 전부 다 FI가 400일 경우에요. 만약에 FI가 400이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여기다 보존계수 0.43 그러니까 이 값들에다가 0.43 더하기 700분의 FY를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17번
단순 지지된 보. 첫 번째 질에 처진량을 계산해 보지도 않아도 되는 단순 지지 처진 것들이 보. 그러면 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여기서 단순 지지 보니까 요 값을 써야겠죠. 첫 번째 16분의 1을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FI가 400인지 봐야겠죠. 세 번째 봤더니 FI 400이 아니라 얼마예요? FI 350이에요. 그러니까 보정계수를 곱하는데 700분의 얼마다? 350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16분의 길이가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지간 경관이 3.2m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3200mm 곱하기 0.43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0.5죠? 얘 계산하면 200 곱하기 얘는 0.93이죠. 그래서 200 곱하기 0.93은 2 곱하기 93이니까 2, 3은 6, 2, 98, 186mm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3번이 문제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8번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복철분모에 뭘 구하는 문제요? C 구하는 문제라서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쉽다고 보면 쉽죠. 무슨 말이냐면 C는 간단해요. A는 0.85 FCK B분의 AS 마이너스 AS 프라임 F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C는 베타 1분의 A인데 말은 쉬운데 계산이 어렵죠. 왜냐면 교수님이 강박감에 시달린 거야. 이거를 답을 단다고 빼려고. 무슨 말이냐면 베타 1 0.8입니다. 28메가파스칼 이하에 해당하니까 0.85 20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다시 0.8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0.8 몇 번 나눠줘야 돼요? 2번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0.85 그러니까 85의 배수 형태, 85의 제곱의 배수 형태, 85로 제곱하면 얼마죠? 525 7225거든요. 그러니까 7225의 배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아주 오묘하고 이상하게 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AS가 뭐야? 1734. AS 프라임은 얼마예요? 289죠. 숫자를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지같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그래 교수님은 굉장히 막 친절하려고 하는데 되게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 지금 그분이야 그분. 되게 친절한데 불편한 분. 이분이 전반적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자기 당신은 친절하게 낸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노련하게 좀 이렇게 풀기 좋게끔 이런 생각도 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력처에서 의도를 갖고 문제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진짜 빙의한 것처럼 출제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거의. 근데 문제는 그게 잘 표현이 못하고 도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역학도 좀 그랬고 설계도 그런 부분에 역학보다는 좀 낫긴 한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은 딱히 좀 설명되기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공법은 읽어보시고요. 이동식 비계공법이죠. MSS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동지보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엘리베이터인데 교각과 교각 사이를 다니는 엘리베이터 옆으로 이동하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쳐도 굉장히 많고 실용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 길게 설명은 어렵지만 중요한 건 상부 구조에 받는 모든 구조물을 진짜 처음부터 말이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뭐가 받을까요? 메인 거더, 주거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뭐라고 불렀는데 그 거더를 통해서 주거더, 메인 거더를 통해서 교각으로 전달을 받는 거지 그게 집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답은 보기 2번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그렇다 치고.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공포 분위기 장난 아닌 거죠. 긴장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19번 문제를 좀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다 20번까지 19번하고 20번은 쐐기를 박을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저는 20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굉장히 친절하죠. 보통 다른 문제는 어떤 방법 풀라는 얘기 없이 그냥 상현의 능력, 하현의 능력을 얘까지 하면 3번 정도 물어본 것 같거든요. 최근에. 물론 문제 난이도는 거의 최상인데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강도 개념으로 풀라고 하면서 2'까지 풀라는 얘기까지 같이 해줬더라고요. 제가 그거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말 나온 김에 공부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좀 허술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강도 개념이죠. 강도 개념은 뭐냐면요. 이 상자증에 의한 힘 모멘트를 콘크리트에 의한 압축력과 긴장력가 견뎌낸다는 얘기야. 다시 상자증에 의한 힘 모멘트를 콘크리트에 의한 압축력과 긴장제에 의한 긴장력이 견뎌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 부분에서 힘 모멘트 계산해서 가장 큰 힘 부분. 자, 상자증에 의한 힘 모멘트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상자증에 의한 힘 모멘트 M은 어떻게 써야겠어요? 8분의 WL의 자승이죠. 8분의 WL의 자승. 숫자까지 대입해 봅시다. 8분의 W는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0. 길이는 20의 자승이니까 여긴 10이에요. 20이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400. 그렇죠? 8 나누면 50. 50에서 10 곱하면 500kN 미터죠. 그러니까 상자증에 의한 이 힘 모멘트를 누가 견뎌낸다고요? 아까 내가 하는 말 들었어요? 콘크리트에 의한 압축력과 긴장력에 의한 긴장력이 우력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면을 잘라볼게요. 자르면 양변분 될 텐데 제가 왼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립니다. 여기 지울게요. 원래 이 그림은요, 강도 개념, 내력 모멘트 개념에서는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요 긴장력을 이렇게 압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장 상태 그리고 콘크리트가 받는 그 느낌에서 인장이죠. 여기 P. 그다음 아마 콘크리트에 의한 응력도가 제가 이따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압축 응력도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합력은 여기 어딘가에서 C가 결정이 되고 이 둘이 우력의 발길이 Z가 결정이 되겠죠. 되죠? 아, 당연히 P하고 C는 같겠죠? P하고 C는 뭐다? 같겠죠. 자,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냐면, 자, 얘가 견뎌낸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C는 얼마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C와 크게 같은 이 P는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P가 1000kN으로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우력으로 만들어서 얘를 견뎌낸다고 했으니까 이 팔 길이 Z를 먼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Z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Z는 P분의 M이고 P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1000이고요. 그렇죠? 모멘트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500kNm인데 이 Z를 갖다 밀리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킬로뉴턴 밀리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다 공 3개 이렇게 발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 3개 지워지고 공 3개 지워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500mm죠. 아, 이 Z는 얼마다? 500mm죠. 자, 문제에서 긴장제의 편신거리가 주어져 있는데 긴장제의 편신거리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이 P라고 쓰는 거죠. 이게 350mm로 주어져 있어요. 됐죠? 자, 중립축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압축력까지 이 편신거리를 뭐라고 기호로 쓰냐면요. E'이라고 쓰게 돼요. 이렇게. 지금 질문이 걔를 물어본 거예요. 걔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물론 공식화 돼 있어요. 제가 그냥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개념 갖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가 500이고 얘가 350이니까 빼면 되겠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 되세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콘크리트 응력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 저는 이 문제 풀어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높이 H가 전체가 얼마예요? H가 1m죠. 1m는 1000. 우리 코어가 얼마예요? 코어 정의 아시죠? 단면 전체 압축 응력만 놓이게 하는 편신거리죠. 코어는 얼마예요? 6분의 H 1000.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됐죠? 6일은 6, 400 나니까 6, 6에 36, 6, 6에 36, 6, 6에 36 이렇게 나오겠죠. 대략 한 167? 그죠? 근데 지금 얘를 봐야겠죠. 콘크리트에 있는 압축력에 의한 편식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 지금 150. 코어 안에 들어갔어요? 코어 밖에 나갔어요? 코어 안에 들어갔죠. 그것을 미루어 추측컨대 이렇게 응력도가 그려질 거라고 제가 미리 알고 있은 거죠. 또 하단의 응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얘 압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기 나와 있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지 처음부터 3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코어까지만 보고도 답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용할 건데? 강도 개념은 뭔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기둥은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 제가 얘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렸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상 윗부분과 하 아랫부분은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윗부분, 여기가 하 아랫부분이 되는 거며 중립중. 응력도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응력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응력도가 그려지는 것은 결국 이렇게 C가 있는 거고 여기 편심거리 E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죠. E' 이렇게 되죠. 얘는 왜 안 그립니까? 이따가 우리 기둥에서 응력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 풀 거거든요. 얘까지 두면 얘는 상쇄되는 거죠. 우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우리는 콘크리트에 의한 압축 응력을 콘크리트에 의한 이 압축력을 갖고 계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얘 우리 역학에서 얘 도심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여기 C 모멘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C E 프라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응력 물어본 거죠. 여기 응력 물어본 거잖아.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 하여는 구하는 공식이 참고로 프레스드 콘크리트 좀 헷갈리겠지만 압축을 플러스로 봅니다. 이 C에 의해서는 압축을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아니라 플러스 A분의 C로 써야 돼. 이렇게. 다음에 여기 인장받아요? 압축받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모멘트를 받으니까 인장받는 거죠. 아까 압축이 플러스였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바로 I분의 M 대신 C' 8 길이 Y. I분의 M Y죠. 좀 더 능숙하게 식을 바꿔준다. 이게 단면계수고요. 바꿔주면 A분의 C 가정은 생략할게요. 1 마이너스 H분의 6 2'입니다. 이렇게. 얘를 단면계수 바꿔주고 단면계수는 6분의 AH거든요. 아까 역학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꿔주면 이렇게 식을 간단히. 나머지는 그냥 대입입니다.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쓸까요? 쓸게요. A는 얼마냐면 면적이니까 BH. A는 500에다가 1000. C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kN이니까 메가파스칼 바꿔주려면 10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딱 써주고 다음에 H, 1-H는 다시 얼마 써야 돼요? 1000. E' 아까 구한 거 따끈따끈하게 구한 거 아까 얼마였죠? 여기 150을 대입하면 정답은 생략합니다. 계산은 생략. 플러스 0.2가 나옵니다. 플러스 0.2는 인장이라는 얘기, 압축이라는 얘기예요. 또 덜렁대고 플러스 썼다고 해서 인장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압축을 우리가 플러스를 가져가고 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압축 0.2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20번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좀 긴 시간 할애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가장 끝판왕까지 간 거고 이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요. 그리고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죠. 출제자는 문제를 그것을 인용해서 내든 안 내든 확실한 한 가지 반드시 최근 기출문제는 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2020년도 국가직 우리 전공 해설도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 저한테 시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구급시험 준비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국가직하고 지방직 날짜가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7급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뭐 기타 공기업 이런 거 다 빼면은 시험이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사실 이 순간이 떳떳해야 되는데 가장 사실 조심스럽고 죄송한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갖고 시험을 잘 보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많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맞죠? 좀 상심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룰이 그래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분이 훨씬 더 많고 뽑는 인원은 사실은 적잖아요. 어쩌면 내가 처음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음 한켠으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꾸준히 계속하면 이게 결국 이거는 저 경험상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합격합니다. 하나 더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높고 굉장히 근사한 확률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누구도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안 하거나 나태해서 떨어졌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이게 몇 가지 좀 궁합이 잘 안 맞으면 사실 그냥 미끄러지게 돼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조언하기도 어렵고, 조언하기 참 어려워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봤을 때 정말 저는 온 지게 막 신경이 촉이 막 다 서요. 그리고 항상 이 순간 되면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끝까지 제가 행운이 따기를 빌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내년 준비하시면서 이거 듣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수업 이거 하면서 들으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